우리 고상만 국장님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상만 국장님 이 방송에서는 원래 광고를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 책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재밌게 읽은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조건으로 오늘 출연한 거예요. 책 얘기 꼭 해야 됩니다. 네. 저기 제가 읽은 책 이 세 권 중에서 일단 두 권은 읽었어요.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예. 두 권은 읽었는데 저는 2년하고 수사반장은 좀 읽은 것 같고요. 이등병의 아빠는 저기 연극을 예. 책으로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동안에 대한민국 군인권, 군대 가서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은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그것을 대한민국이 포괄적 국가 책임론에 기초해서 순직 결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건 이등병의 엄마였고요. 아, 그렇군요. 그 이등병의 엄마 연극이 끝난 후에 출판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군인권 이야기 책을 내고 싶다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네.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제목보단 제가 아빠니까 이등병의 아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현역으로 군대를 2013년부터 15년까지 병장으로 갔다 왔는데 아들 입대하는 날 우울해하는 그 표정의 제 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네가 가서 군에서 본 경험을 비관만 하지 말고 한번 메모하고 기록해봐라.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나중에 아빠하고 네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부는 책의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는 아들이 입대한 날 처음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작가님도 군에 입대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네. 일단 뭐 옷을 네. 포장을 해서 그쵸. 집으로 보낼 옷 네. 이걸 이제 포장을 그쵸. 했던 기억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지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부모님께 편지 쓰는 거 아마 그쵸. 그 역할을 했던 바로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도 제 아들이 옷을 받은 거, 옷을 벗었으니까 네, 네. 옷을 벗어서 이제 집에 보내주니까 그리고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옷 받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뭐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였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갔다 오더니 아빠 정말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정 변호사님께서 또 남부럽지 않은 군복무를 하신 분이라서 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들으시는데 또 아드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군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도. 내년에 입대하죠. 네. 와, 급해서 그렇게 컸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진짜 5년 전에 봤을 때 파릇파릇한 그때 중3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5년 전도 우리 고국장보다는 한 뼘 이상 컸죠, 키가. 키야 뭐 키로 말할 것 같으면 말 말은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 근데 그 아들이 아빠 우리나라 전쟁 나면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아들이 이제 군 복무 시절에 병기계를 담당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기 보관하는 그 무기고를 담당하는 그걸 했는데 그래서 총에 대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만약에 6.25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나면 우리가 6.25 전쟁 때처럼 총 없이 꽹가리하고 이 징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총기가 부족해서 예, 일시적으로 신병이 들어오면 총을 주지 못하고 제대하는 사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그 총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군을 소집하면 현역도 못 주는데 예비군을 어떻게 총을 주냐. 그래가지고 중공군처럼 6.25 때처럼 징하고 꽹가리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막 앞에 이런 가던 얘기다. 사람들이 이제 총 맞아서 쓰러지면 그 총 그렇죠. 들고 뒤에서 또 가고. 그게 인해전술 때 중공군이 했던 방식 중에. 근데 하여간 이런 이야기들 생생한 그 이등병의 경험서부터 일병, 상병, 병장까지의 제대하는 날까지의 과정의 에피소드 한 18개 정도를 담았고 이거 그죠. 국방부 1급 기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누설해도 되는 그런데
거예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한테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장관님, 이등병의 시각으로 쓴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들을 군에 보낸 이 군인권 운동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전 정말로. 나중에 그 장관께서 이 책을 갖다가 구매해서 자기 친필 서신과 함께 우리나라 군장성들에게 다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등병의 심정을 이해는 했지 그 실상을 알진 못했다. 근데 이 책에 진짜 이등병이 왜 눈이 오면 우리 정 변호사님도 저기 군복무 시절에 눈 오면 밤새도록 눈 치웠죠. 진짜 그 눈 반 흙 반 쓸어가지고 하고 눈은 계속 내리는데. 눈은 계속 내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군복무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 얘기가 있는데 눈이 쓸어도 밤새도록 내리면 또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그래가지고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제설 차량을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제설 차량이 있었으면 그냥 그걸 쓰지. 왜 우리들한테 저거를 처음부터 맡겨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저걸 시키나고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량을 쓰려면 이 간부들이 써야 될 서식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사유를 쓰고 첨부문서에 뭐에 뭐 행정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오비 일학인지 뭔지 예,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제설 차량을 쓰지 않은 사유를 쓰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설 차량도 더 많이 늘고 더 많이 구비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본연의 전투 업무. 군인은 의무복무 군인은 전투하러 갔으니까 전투 위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제설이라든지 풀깎기라든지 무슨 뭐 테니스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에피소드와 사연들을 담아서 군복무 시절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대 개방 행사 있잖아요. 입소한 날 부대 개방 행사 때 같은 공간이었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 그날의 그 상황을 각기 썼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날 가갖고 부대 개방 행사 날 갔더니 부모들한테 적어도 애국자로 예우해 줄 줄 알았어요. 저는. 국가에 내 아들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 빵빠레도 불어주고 뭐도 하고 막 이럴 줄 알고 나름대로 기대하고 딱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빵빠레나 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없나 보다 했는데 도착하니까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구령대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이런 종이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뭘 쓰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해서 보니까 각서 뭐뭐뭐뭐뭐에 대한 위반을 할 시 저는 형법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서합니다 해갖고 그래가지고서 뭘 쓰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군사시설 그 그쵸. 내부로 들어가니까 뭐 여기는 찍으면 안 되고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뭐는 발설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걸 딱 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저보고 이거 쓰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니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적어도 애국자 부모로 아버지로 예우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쓰고 그렇고 해서 아들을 만난 본들 아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에피소드 등을 담았는데 뭐 그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또 궁금해하시는 오늘 분들이 또 필터 있으니까. 방송인데. 제가 미리 우리 그 진행자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상만 국장님은요. 네. 우리나라 현대사의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네. 본인 얘기를 시키면 그냥 어떤 없어요. 분야든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네. 고상만 국장님의 그 저런 뭐 본인 소개, 책 소개 이런 거는 절대 본인 스스로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책 좀 줘보시겠어요? 네. 네. 자, 최근에 나온 책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책을 하나를 펴냈어요. 네. 자, 이 책이 좀 잡히시나요? 네, 너의 바다가 돼요. 네, 너의 바다가 돼요. 예. 네. 이게 몇 월 달에 나왔죠? 정확히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한달 전에? 10월 12일. 이게 지금 뭐 크루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나온 그 동물권에 관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뭐 작가님은 우리 고상만 네. 작가님은 이것을 동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인들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동물과 네. 인간의 어떤 그 과연 어떻게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타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아이고 그 고맙습니다. 평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읽어봤는데요. 강추합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네. 그래도 예 조금만 저자로서 한마디 좀 덧붙인다면 네.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게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모두 9권의 책을 냈는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9권의 책을 냈는데 그 9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쓴 책입니다. 오, 얼마나 걸렸어요? 10년간 썼습니다. 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10년 동안 썼는데요. 네.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처음, 당시에 이 동화는 사실 돌고래 이야기입니다. 예, 3살 그 돌고래 아토하고 10살 여자 꼬마아이 종안이라고 하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두 생명이, 돌고래와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돌고래 가족과 또 종안이라고 하는 그 엄마, 아빠, 종안이 이 세 가족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고, 예, 다르지만 같은. 셀프 그런 스포일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왔으니까 이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하도 구박을 해서 이제 정리하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이야기지만 가장 더 큰 이야기는 가족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따뜻한 마음의 위로가 되실 거다. 이것으로서 저의 한곡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시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